우리가 단백질은 사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고기만 오랫동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능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채식만 가지고 단백질을 다 공급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평소 때 채소라든지 과일을 잘 먹으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으면은, 균형을 이루면서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수천 수만 가지 영양소들이 뭐 다 들어있죠. 그 효소라는 이름으로 그 영양제 같은 거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뭐 항산화 영양제 이런 것도 많은데 네. 그런 식으로 영양제로 먹는 방법, 건강식품으로 먹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기능식품이라든지 뭐 건강식품에서 많이 먹는데, 사실은 이런 그 식품들이 전부 다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따로 뭘 여기다가 추가해서 한 건 없기 때문에 평소 때 채소라든지 과일을 잘 먹으면,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짓수를 만들어서 특히 한 3가지 이상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이게 관계없이 충분하게 이렇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고기 먹기도 좀 소화 뭐 이런 게 부담스럽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에 우리 보면 잘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이 1번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고기 네. 잘 먹어야 된다는데, 이 단백질만 많이 먹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단백질은 사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단백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장을 못해요.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단백질만큼은 저장을 못하니까 그날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다 빼내야 돼요. 이게 이제 빼내는데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빼내거든요. 특히 단백질은 신장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콩팥. 그러다 보니까 콩팥의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신장 기능에 고기만 오랫동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신장 기능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단백질만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이제 장에 부담이 되죠. 특히 단백질 많이 먹으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쁜 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장 점막들이 이렇게 단백질이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장 점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은 어떤 우리 식이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변이 장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비가 유발이 되죠. 변비가 유발이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어떤 해독된 물질들이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단백질만 많이 먹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특히 우리 이제 그 미네랄 계통에 칼슘 같은 거 이런 게 대부분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많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칼슘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단백질은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는 정도로만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내가 60kg다 그러면 60g 하루에, 그럼 한 끼당 20g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과일이나 채소만 먹어도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을 주로 보니까 항상 채식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채식 속에는 단백질이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콩하고 소고기하고 예를 들어서 100g씩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단백질이 많겠냐 이거죠. 소고기하고요? 네, 소고기하고 콩하고. 소고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콩이 더 많습니까? 네. 소고기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한 21g 정도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콩은 26g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콩만 먹어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원래 또 한국 사람들은 된장, 예? 뭐 청국장, 두부, 콩으로 만든 게 많잖아요. 그 단백질이 많고, 채소 우리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3g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끼당 보면은 한 15에서 20g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다. 어느 정도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만 가지고 단백질을 다 공급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스님들 채식밖에 안 하시죠. 네. 그런데도 그래서 불무도 다 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건강하고 얼굴색 윤기 나고 맞아요, 좋으시잖아요. 네. 그 파이토케미칼하고 단백질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조금 농축을 해서 적은 양을 먹으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으면은 좋죠. 착즙 같은 이런 방법들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오히려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그거는 착즙하는 가운데 찌꺼기로 나와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빼주고 예, 이 안에 보면은 뭐 수천 수만 가지 영양소들이 뭐 다 들어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착즙을 하는 것과 그냥 생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흡수율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을 보통 착즙을 한 경우가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보면 특히 이제 당근을 가지고 한번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그냥 먹는 거와 그다음에 착즙을 한 경우하고 비교를 하니까 착즙한 경우가 한 2배 이상의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더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그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서도 어때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착즙 방법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아마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암을 한번 알았었기 때문에 네. 그 좀 걱정스러워서 위 쪽이었으니까 양배추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요. 양배추하고 과일하고 넣고 착즙해서 예. 그렇게 저도 먹으면서 성장기 아이한테도 먹게 하거든요. 예. 그건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되게 이제 아침에 드시죠? 저는 어떻게 그냥 드세요? 따지지 않고 예. 그냥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한 잔 먹고. 아침에도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딱 한 번밖에 못 먹어. 그럼 언제 드시랍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예. 공복에 아침에. 한 잔. 예. 아침에. 우리가 하루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예. 복합 탄수화물 계통을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데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킬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그 재료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양배추라든지 어떤 우리 착즙한 이런 녹즙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계통, 탄수화물 계통은 아침에 먹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을 먹으려면 참고로 저녁 때. 점심 때. 점심 때요? 예. 삼겹살 저녁에 구워 먹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은 원래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까? 점심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점심 때 먹고 오후에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저녁 때 뭐 먹어요? 그게 저녁에는 이제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량.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거친 것을 먹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채소. 그다음에 이때 단백질 같은 거 조금 단백질 소량 조금 하고 그리고 지방은 가능한 한 저녁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렇군요. 이게 삼겹살 우리가 회식하면 저녁에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 건강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해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도 어떻게 패턴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하냐 못하냐 그렇군요. 같이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착즙 레시피도 한번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착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기 위한 거 그리고 항산화를 작용을 얻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우리 이제 방송에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그린 주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걸 보면은 우리 이제 하나 레시피로 보자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착즙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사과가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네. 사과는 이 안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이.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당근 같은 경우를 넣으면 단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양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약간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트, 당근, 그다음에 오렌지, 생강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만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 작용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착즙 주스 만들 때요. 어떤 레시피가 있느냐 레시피만 찾는데 그거는
굳이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배합을 해보고 내가 가장 먹기가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자신한테 맞는 거. 누가 이게 좋다 했는데 내 영 먹기 거북해. 그럼 고약스럽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스스로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요즘 뭐 그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예. 그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또 항산화잖아요. 예. 그래서 항산화 착즙 주스를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거 놓고 좀 얘기하세요. 예, 예.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착즙 주스를 또 직접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일단 색깔이 아주 먹음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항산화 주스. 항산화 주스. 여기에 지금 생강도 들어가 있고 오렌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번 맛을 보고 정말 네, 트렌드 네, 볼까요? 약간 생강 맛이 나는. 당근은 확실히 들어갔고 생강 들어갔고 예, 예. 약간 오렌지 맛. 오렌지. 네, 여기 보면 저 비트 속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면역도 올려주고 우리 위장도 좋게 해줍니다. 뭐 아까 그 양배추 같은 거 먹잖아요. 비트도 그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많아가지고 우리 암 환자들은 사실 탈수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얼굴 팽팽한데 어떤 분들은 쪼글쪼글하잖아요. 쪼글쪼글한 분들은 되게 세포 탈수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 그냥 물 마시면 좋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물만 마시면 절대 탈수 해결 안 돼요. 이럴 때 비트 같은 거 이런 걸 좀 만들어 갖고 드시면 그렇군요. 피부 팽팽해져요. 좋다. 예. 그리고 당근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 자꾸 손이 가는데. 그 생강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멀미하거나 그다음에 구토증 날 때 먹잖아요. 근데 이게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아주 강해요.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맛있어요. 예. 그럼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착즙 주스 마실 때 예.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늘 만들 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이게 채소나 과일들을 섞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리고 또 이 재료를 선정할 때 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 요즘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 농약, 제초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유기농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식초라든지 이런 데 담궈서 농약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만들면은 큰 무리 없이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착즙 주스의 과학적 효능 또 건강한 레시피까지 쭉 배워봤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줄 오늘 또 새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창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